23년 3월 고2 모의고사 mRNA 지문 한번 시작해 볼게. 얘들아, 내가 이 지문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좀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자. 자, 첫 번째 문단이야. 세포핵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일단 생물체의 유전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세포핵 속 DNA에 저장이 되어 있었대. 그런데 이 친구가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되냐면 mRNA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포질로 내보내진대. 그럼 지금 유전 정보가 세포핵 속 DNA에 있다가 세포질로 나간 거 보이지? 그리고 내보내진 후에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한 문장이지만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 내가 문장 하나하나별로 다 정리를 해줄 건데, 나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너희만큼은 없어. 너희가 훨씬 나보다 통합과학과 여러 가지 과학들을 배웠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 글에 의거해서 직관적으로 그림을 앞으로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세포핵 속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나는 요게 이제 세포핵이라고 요렇게 그냥 그려볼 거야. 세포핵이고, 여기는 그러면 세포질인 거야. 세포안, 세포질. 그런데 세포핵 속에 DNA가 있나 보지, 그지? DNA에 뭐가 있냐면 생물체의 유전 정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DNA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런데 이 유전 정보가 mRNA로 전사가 된대. mRNA로 전사되는 건 세포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 알겠니? 이 유전 정보가 mRNA로 전사.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이야. 전사라는 과정이 세포핵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포질로 내보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 핵 속에 있던 mRNA가 어디로 나온다고? 세포질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니? 요게 나는 2번. 이렇게 과정을 적어줄게. 그런 다음에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된대. 그래서 3번 과정인데, 3번 과정이 리보솜을 통해서, 요 과정에는 리보솜이라는 애가 필요한 거지.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된다. 요렇게 나 순서대로 정리를 해줬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을 그냥 차례대로 써준 거야. 첫 번째는 전사 과정, mRNA로 전사되는 과정, 그리고 세포질로 나와서는, 세포질로 나오는 게 2번. 그 다음에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볼게. 바이러스는 하면서 이번엔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생물체의 유전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바이러스 얘기로 바뀌어.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얘들아, DNA나 RNA가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대, 바이러스가. 그런 기생체래, 기생체.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냐면 생물체에 침입한대. 생물체에 침입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아까 자기 유전 물질이 뭐였어? DNA나 RNA였잖아. 그것을 mRNA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mRNA로 바꿔. 어디에서? 어떤 생물체에 침입해서. 그 다음 숙주세포가, 그 생물체에 있는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잘 봐야 할 게 숙주세포가 스스로야. 그러니까 바이러스 단백질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생물체에 있는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게 이 바이러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끝났거든? 두 번째 문장도 생각보다 상당히 길지. 그래서 내가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2번이야. 2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이러스는 일단 기생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나는 기생체 이렇게 써줄 거고, 이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데, DNA 또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데 이렇게 단백질로 쌓여 있대. 나 그냥 요거 단백질이라고 그려준 거야. 단백질로 쌓여 있는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생물체가 있어. 이렇게 그냥 대충 생물체를 그려봐. 어떤 생물이야? 이 생물체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침입해 오는 거지. 쏙 들어와. 바이러스가 침입해. 됐지? 바이러스가 생물체에 침입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뭘로 바꾼다 그랬어? mRNA로 바꾼대. 그래서 자기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꿔. 자신의 유전 물질이 뭔데? DNA나 RNA였지. 그래서 mRNA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가 이제 숙주세포가 스스로, 여기 생물체에 있는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만든다.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 이에 대항해. 누구에 대항해겠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지금 바이러스에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물체는 하면서 생물체가 이제 이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거나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여기서는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바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 항원과 항체를 좀 바꿔서 선지를 많이 내시더라고.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야. 나쁜 애. 알겠지? 내가 물리쳐야 할 애.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 누가? 생물체가.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기억세포를 생성한다는 거지. 좀 더 읽어볼까? 네 번째 문장.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얘들아, 백신의 정의 뭐라고 돼 있어?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이 백신이야 하고 백신의 정의 알려준 거야. 요즘 정의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나와. 얘들아, 꾸미는, 수식해주는 문장 구조로서 정의를 해주거든. 여기 백신의 정의 지금 알려준 거야.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이다. 이렇게. 그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하면서 백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세 번째 문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 단백질이 침입했을 때 이 생물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 아이를, 요 바이러스 단백질, 얘네들을 뭐로 인식한다고? 나쁜 애, 항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항원이라고 인식해서 생물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이에 대항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거지.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거나 아니면은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생물체가 하는 일인 거야. 그치? 그리고 3번. 3번 여기다 적어볼게. 3번. 백신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백신의 정의 뭐였는지 한번 적어볼까? 바이러스를, V라고 적을게.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해 우리 몸에 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감염에 대비할 수 있다 하고선 얘기하고 있어. 첫
첫 번째 문단을 간과하면 안 되거든. 되게 많은 내용을 넣어주고 있어. 생물체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지,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엇인지, 백신은 무엇인지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첫 문단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 mRNA 백신은 하면서 이제 백신 중에서 mRNA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얘들아 잘 볼래?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거래. 그러니까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을 거냐, 바이러스가 있을 거 아니야. 걔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넣은 게 이제 mRNA인가 봐. 걔를 접종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선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입된 mRNA를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지. 앞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했잖아. 바이러스 단백질이 합성돼, 그럼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거야. 그 다음 볼게.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잘 봐야 돼. 달리가 나왔거든. 차이점이야. 기존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한대. 그런데 mRNA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를 배양한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 바이러스를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 백신 접종에서 이제 맞는 거는 진짜 바이러스를 조금 넣는 거거든. 그런데 mRNA는 아까 뭐라 그랬어? 단백질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백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기존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바이러스는 아니야. 그래서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는 거야. 자, mRNA 백신의 특징 1번이야. 진짜 바이러스가 아니어서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하나 더 알아야 돼. 기존의 백신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하니까. 알겠지? 거기까지 같이 돕게 해줘야 돼. 그 다음, 체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된다. 무엇이? mRNA 백신이. 지금 mRNA 백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네.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 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얘들아,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거야. 이처럼 체내 요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것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하다라고 벌써 얘기해 준 거야. 불안정하다라는 건 우리 몸 안의 효소에 의해서 mRNA 백신이 쉽게 분해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 mRNA 백신으로 인해서 그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건데 걔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분해가 돼버려. 그럼 백신 왜 맞았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것은 이 mRNA 백신의 일종의 단점인 거야. 문제점.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크고, 얘들아 3번이야. 분자의 크기가 커. 크고까지 다 가로를 쳐줄게. 크고. 4번,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 문제점이네. 세포에 거의 흡수가 안 돼. 왜? 불안정해. 분자의 크기도 커. 음전하도 띄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야. 상당히 문제지, 얘들아. 왜냐면 세포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따라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mRNA를 보호해서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자, 얘는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는 mRNA 백신의 문제점인 거야. 이 문제점만 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얘기해주고 있어. 해결책이 뭐야?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mRNA가 보호돼서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진 괜찮지, 얘들아. 이 문단까진 다들 잘 이해를 하거든. 자, 그래도 정리를 해볼게.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건 mRNA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mRNA 백신. 이 백신은 무엇이냐?
요 mRNA를 주입하는 거거든, 접종하는 거거든. 이 mRNA가 뭐였는지 적어볼까?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였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야. 이 mRNA를 접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바이러스 단백질 유전 정보가 우리 몸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 단백질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해버려. 단백질을 합성해서 결국에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지. 요게 이제 mRNA 백신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mRNA 백신의 그 특징들이 있었어. 1번, 우리 4번까지 내가 번호 매겼었지. 일단 얘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없다? 감염의 위험이 없다. 감염되지 않아. 진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지. 기존 백신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 기존 백신은 뭐야? 바이러스잖아. 실제 바이러스가 맞아.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우리 몸에 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까지 우리는 독해를 해줘야 하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체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된다. 체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 없어져 버려. 이런 걸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 불안정하다. 쉽게 분해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이 mRNA 백신의 분자의 크기가 크대. 크기가 커. 그 다음 4번, 음전하를 띠고 있다. mRNA 백신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지. 문제점 기억나? 요 불안정하고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흡수가 잘 안 돼. 세포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나왔지. 뭐라고 나왔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고 있다 하면서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니 얘들아? mRNA를 보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포 내로 진입시킬 수 있었지. 진입이지, 진입. 세포 내로 진입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 이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 3문단부터는 내가 그냥 하나로 가지고 왔거든. 3, 4, 5문단이 이제 과정으로 쭉 이어져 있고 이 부분을 너희가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이게 하나로 가져와서 그냥 쭉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볼 거야. 한번 같이 볼게. 지질분자는 지질분자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 거야? 방금 뭐 얘기했어? 지질 나노 입자,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질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 얘들아, 문장이 이래.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서 소수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소수성이 뭐야? 라고 물으면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계속.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 자, 결론은 이거야. 물은 친수성 물질과만 섞인다. 그리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끼리만 섞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친수성 물질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볼까?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를 극성이라고 하거든.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것. 다시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걸 극성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것, 그게 바로 친수성 물질이야. 그리고 소수성 물질은 자기들끼리만 섞여. 두 문장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는 한편 하고 넘어가거든. 나 그래서 여기까지를 1번에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잘 생각해보자. 지질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 지질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산은 다 소수성을 띠나 봐.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어. 소수성이 뭐야? 라고 하면 물과 섞이지 않는 것.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소수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소수성끼리만 섞인다. 소수성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섞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물은 친수성 물질과 섞인다 라고 얘기했지. 친수성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희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극성을 띠거나, 극성이 뭔데? 양극으로 전하가 분리된 것, 또는 분자가 전하를 띠면 친수성이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소수성하고 친수성은 지금 대조되는 개념인 거 알겠지? 소수성은 물 분자랑 안 섞여. 물은 그럼 뭐랑만 섞여? 친수성과만 섞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볼게. 다시 글로 가봐. 한편 하면서 넘어가.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하면서 얘기가 바뀌고 있는 거야, 얘들아.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다시 볼게. 생물체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소수성 꼬리와 인산기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인 거야. 자, 근데 소수성 꼬리라고 해서 소수성 아까 전 설명했잖아. 뭐였어? 물이랑 안 섞이는 것.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 지방산으로 이루어졌어. 지방산은 소수성이잖아. 괜찮지? 그 다음 인산기 머리라고 했는데, 인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음전하를 띠고 있대, 얘들아. 음전하.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전하를 띠는 것. 전하를 띠는 건 뭐였어? 친수성이었어.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인산기 머리는 친수성이구나 라는 걸 너희가 끌어와서 추측을 해줘야 돼. 계속 볼게.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와 모두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왜? 소수성도 있고 인산기, 친수성도 있으니까 두 가지와 모두 섞이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한다? 양친매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거야. 2번은 생물체의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생물체의 세포막.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질. 그런데 인지질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얘들아. 이렇게 적어볼게. 꼬리랑 머리야. 꼬리, 머리. 맞지? 꼬리는 소수성이야. 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 괜찮니?
머리는 음전하야, 음전하. 음전하니까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친수성 머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혹은 뭐라고 하면 돼? 인산기라는 말도 써줬으니까 인산기 머리,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 이렇게 우리는 알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소수성과 친수성이 모두 있는 인지질은 어떤 아이다? 양친매성 물질이다. 양친매성 물질의 정의는 뭐였는데? 소수성 용매와 친수성 용매와 모두 섞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어. 자, 여기까지 괜찮지? 다시 글로 갈게.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잘 봐.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라고 되어 있어. 얘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두 가지에 접해. 세포 외부 또는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여기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그 통합과학에 나온다고 하던데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여서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사람에 따라선 어렵다고 나는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림을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미 배웠다라고 깔고 그림을 안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따가 3번을 하나 쓸 거기 때문에 3번 쓸 자리 남겨두고 여기다 그릴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릴게. 너희는 이제 통합과학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그리면 돼. 자, 이 그림을 이제 세포막을 그려볼 건데 자, 세포막이 이렇게 세포막이 있다고 치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다 그냥 세포막이고 여기가 이제 세포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질, 세포 안쪽. 그럼 세포막 바깥쪽은 외부야. 세포 바깥 이렇게.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가 두 가지에 접한데 어디랑 어디? 세포 바깥이랑 세포질의 수용액.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접한다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야 다 지워져 버렸네. 이렇게 머리. 나 이렇게 귀엽게 그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머리 이렇게 너희는 그냥 이거 쭉 다 그리면 되는 거야. 이 머리가 세포 외부랑 세포질의 수용액 쪽에 접한다는 거야. 여기 세포질 수용액이 바로 있나 보지 뭐, 그치? 그리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사이에 인력으로 몰려있어.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꼬리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꼬리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꼬리끼리 서로 몰려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머리는 그 친수성이지, 친수성. 머리는 친수성 머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성 꼬리끼리는 자기들끼리 인력,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몰려있대. 이렇게 세포막이 구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세포막 그린 거야. 다시 볼게. 마지막 문장.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특징이 뭘까? 이러한 특징. 바로 앞문장에서 말한 거겠지 뭐. 여기 친수성 머리가 세포 외부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가 지들끼리 몰려있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자, 그럼 생각해볼까? 친수성 물질이 이렇게 왔어. 친수성 물질이 왔어. 왜 세포막을 들어오지 못할까? 친수성 머리끼리는 괜찮을 것 같아. 친수성 머리랑 친수성 물질은. 근데 뭐 때문에? 소수성 꼬리 때문에. 얘가 오다가 소수성 꼬리에 턱 막히겠지. 그래서 들어올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4문단 갈게.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다시 나왔어. 지질 나노 입자 우리 아까 이 문단 마지막에 나왔던 거 기억해야 돼. 이 지질 나노 입자 중에서도 양이온성 지질,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대. 조금 더 읽어볼까? 음전하를 띤 mRNA가 음전하를 띄었다고 우리 아까 나왔었어. 이 문단에. mRNA, 이 백신이 음전하를 띄었다라고.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인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게 되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포막의 머리 있잖아. 음전하를 띠고 있대. 얘가 음전하라는 거야. 정보를 또 준 거야. 친수성 머리, 인산기 머리는 음전하. 그런데 봐봐. mRNA는 음전하지. 음전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얘도 음전하야. 얘도 음전하야. 서로 어떻게 반발한다는 거야. 맞지? 서로 음전하끼리 만나니까 반발해.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거든?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야? 요렇게 뭘로 둘러싸래?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양이온성 지질. 양이온성 지질. 양이온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서로 붙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니까 세포막의 머리랑도 반발하지 않고 붙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양이온성 지질을 이렇게 둘러싸면 된대. 계속 볼까? 그런데 또 문제가 있나 봐.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돼서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이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지금 너네 대조되는 거 보여? 방금 얘기한 건 실험실 환경에선 가능하대.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 두 개가 지금 대조야. 방금 얘기한 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면은 mRNA가 세포 안을 투과하는 게 가능해져. 하지만 체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양이온성 지질에 어떤 아이가 오냐면 혈장 단백질이 붙어버린대. 혈장 단백질이 흡착된대.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양이온성 지질과 흡착되는 혈장 단백질은 음이온이겠구나 라는 게 추측이 돼야 돼. 이거 이해돼? 왜냐면 양이온성 지질이니까 얘가 이제 혈장 단백질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혈장 단백질이 또 싸버리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 친수성 머리도 마이너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양이온성 지질을 집어넣으면은 혈장 단백질 때문에 안 된다고. 투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마지막 문단 봐봐. 따라서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다. 자, 볼게.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해? 이온화 지질이라고 해. 그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할 거래. pH가 뭔가요? 우리 읽어볼까? 각주 달렸지? 수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성 pH는 7, 산성 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 자, 이거 이따 깨알같이 다 쓰이거든. 알고 있으면 되고. 다시 볼게.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 pH가 낮은 용액, pH가 낮아. 그러면 수소 이온 농도는 올라간대. pH가 낮은 것의 의미는 뭐라고? 수소 이온 농도가 올라가. 그래서 이온화 지질이 어떻게 돼? 양이온화가 돼. 반면 pH가 높아. 그러면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 뭐야? 수소 이온 농도는 낮아. 그래서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아. 어떤 이온화 지질에? 중성이 되는 이온화 지질에는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는 거야. 조금 갸웃해? 조금 더 읽어볼까? 즉, 다시 말하면 낮은 pH에서, 낮은 pH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pH가 낮으면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 되는 거였지.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 왜? mRNA는 늘 음전하야. 이온화 지질은 지금 pH가 낮으니까 뭐가 된 거야? 양이온화가 됐으니까 결합을 시킬 수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합을 시킨 뒤 pH를 높여준대. pH를 높여. pH 높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성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중성이 됐으니까 혈장 단백질은 붙지 않는다는 거야. 요거 이해될까? 정리하면서 다시 이해해볼까? 자, 3번. 여기를 위해서 남겨둔 거거든? 자, 3번 이렇게 적어볼게. 이온화 지질을 사용할 거래. 이온화 지질. 이온화 지질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pH에 따라서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거야. pH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 pH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면 양이온화가 되는 거야. 반면 pH가 높아.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수소 이온 농도가 낮다는 의미야. 그럼 어떻게 돼버린대? 중성이 된대. 이렇게 얘들아 pH의 농도에 따라서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것을 이온화 지질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야. 지질 나노 입자가 뭐였어? 요렇게 싸는 거 있잖아. 요 지질 나노 입자. 요 양이온성 지질을 이온화 지질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다시 1번. 이 양이온성 지질, 이온화 지질을 pH가 낮은 상태에서 결합시킨대. pH가 낮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말해볼래? 양이온화된 상태인 거야. 양이온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mRNA와 결합을 시켜줘. mRNA는 음전하잖아? 그것과 지질 나노 입자, 이온화 지질이라고 쓸까?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 이온화 지질은 지금 양전하였어. 그치? 양이온화 된 거니까 결합이 됐네. 결합된 상태에서 결합이 딱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결합이 싹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pH를 높여버리는 거야. pH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데? 중성이 돼버려. 이 껍질이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mRNA랑 이온화 지질 복합체가 겉이 중성이 돼버리는 복합체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얘가 중성이니까 무엇이 와서 결합하지 않아? 혈장 단백질. 혈장 단백질은 음전하잖아. 이게 결합 안 한다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양이온성 지질, pH가 낮은 상태에서 양이온화 시켜. 그 다음에 pH를 높여버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중성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성 상태. 이해되니? 요렇게. 됐지? 정확히 표현하면은 양이온화 됐다가 pH를 높여서 중성이 된 양이온성 지질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중성.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 안 붙어.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갈게. 그 다음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 다시 읽어볼까? 그렇게 복합체를 만들었어. 그럼 이 복합체가 뭐였어? 복합체 요거였지?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내포작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자, 얘가 요 복합체 있지? 요 복합체가 세포막, 여기가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에 수용체라는 부분이 있나 봐. 수용체에 딱 결합해서 내포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세포 안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대. 내포작용으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진입,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계속. 내포작용이랑, 그럼 내포작용이 뭐냐면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그 다음 잘 봐.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다. 얘들아, 여기가 어려운 것 같아. 잘 볼게.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 이 외부 물질이 뭐야? 이 외부 물질이 얘들아, 요 복합체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 세포 입장에서는, 니네가 세포라고 생각해봐. 이 세포 입장에서는 요 mRNA 복합체는 낯선 물질인 거야. 외부 물질. 알겠지? 그래서 이 외부 물질이랑 세포막의 일부가 함께야. 함께. 요 함께란 말이 너무 중요해. 함께 세포질로 들어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외부 물질이 여기 딱 세포 머리에 붙을 거 아니야, 얘들아. 세포 여기 외부 쪽에 딱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세포막의 일부가 같이 들어와 버린대. 다시, 요 세포막의 일부가 요 외부 물질과 함께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결론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여기 mRNA가 있고, mRNA,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지질이지, 요 복합체,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였어. 자, mRNA는 음전하였고, 요 지질 나노 입자는 지금은 중성이었어. 아니, 그런데 요 상태에서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 거야, 얘들아.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요 세포막에 요 껍질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온 거야. 아이고,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다시 그려볼게. 요렇게 같이 들어온 거야. 요렇게. 알겠지? 요 친구들이 요렇게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같이 들어온 거야. 요렇게. 알겠니? 일단은 요렇게 생각을 해봐. 자, 그리고 내포작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적어줄게. 내포작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포막의 일부가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쏙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요 외부 물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라는 거야. 자, 알겠니? 자, 계속 읽어볼게.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것이 바로 엔도솜 구조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이 바로 엔도솜 구조체야. 그러면 세포질에서, 여기 지금 세포질이잖아.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가 돼버린대. 산성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알려줄게. 여기가 상당히 좀 친절하지 않게, 불친절하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중성이었잖아, 중성. 그런데 요 엔도솜 구조체, 요 내부가 산성화 되거든? 내부니까 요 안쪽이 산성화. 너희 산성화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산성화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너희 다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게 아까 pH 얘기를 하면서 pH가 산성 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 그랬잖아. pH가 낮아지는 게 산성화 되는 거야. 알겠니? 산성화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pH가 낮아지는 것. 그럼 우리 pH가 낮아지는 것의 의미는 뭐였어? 위로 가봐. pH가 낮아지는 것은 이온화 지질이 어떻게 되는 것? 양이온화 되는 거야. 요게
이온화 돼버린다고. 원래 뭐였는데? 원래 중성으로 들어왔잖아. 그런데 산성화 된다는 건 여기 이 지질 나노 입자가 플러스 다시 양이온화가 막 돼버리는 거야. 요렇게. 얘들 알겠니? 여기를 이해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전에 같이 따라 들어온 애 있지? 요렇게. 요 세포막의 일부가 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세포막의 일부가 어떻게 생겨, 얘들아? 요게 지금 음이온의 인상기 머리가 같이 들어오지. 인상기 머리. 물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꼬리도 같이 오는 거라고는 하더라고. 꼬리도 이렇게 뭐 같이 온대.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만 좀 생각을 해볼까? 머리. 근데 이 머리는 음전하였지. 그치? 음전하 이렇게 음전하였어. 음전하 머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이온화된 여기 지질 나노 입자랑 음전하 머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만나. 서로 만나면서 요게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붕괴된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너지면서 뭐만 남아? mRNA만 남는 거야. 이 mRNA가 쏙 하고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mRNA는 음전화 그대로고 얘가 방출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런데 이 결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래? 글에 가봐. 글 다시.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돼. 자, 산성화된다는 것의 의미. 플러스 된다. 무엇이? 요 이온화 지질이. 이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은 불안정해져가지고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이렇게 말한다? 너무너무 불친절하지. 그리고 심지어 이걸 너희한테 문제로 물어봐. 왜 이렇게 되게? 라고 물어보거든? 그게 바로 이 까닭이야. 다시 봐.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이, 막이 불안정해진다는 말이 엔도솜 구조체가 산성화된다는 것은 여기 양이온화 된다는 거야. pH가 내려가면서, 농도가 내려가면서 양이온화 되고 여기 머리가 음전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붕괴되는 것. 요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불안정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에 따라 mRNA로 방출되는 거야. 여기가 이해가 잘 돼야 돼. 이해됐을까? 요렇게. 그럼 방출됐잖아. 그럼 얘들아 성공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것 성공한 거야. 누구가? mRNA가. 그럼 이제 mRNA가 자기 일을 하면 되지.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 방출된 mRNA가 리보솜하고 결합을 해. 그러면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 그래서 기억세포 생성. 그래서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다시 mRNA가 누구랑 결합한다고? 리보솜과 결합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해.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기억세포를 생성.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염에 대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될까? 설명만 엄청 길게 했네. 자, 문제를 풀어볼게. 이게 또 문제가 또 어려워. 문제를 한번 가볼게. 여기다. 16번 봐봐. 우리는 지금 문단 다 읽은 거야. 1, 2, 3, 4, 5문단 다 읽은 거고 16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mRNA 백신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야. 자, 봐. 1번. 바이러스 대신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1번을 많이 고르는데 틀렸다. 이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나? 그치? 왜냐면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거잖아. 나쁜 애라고 인식하니까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겠지. 그래서 1번 틀려. 자, 2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과정이 합성 과정이 수반된다. 얘들아 요거 2번이야. 요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봐봐.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해서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해서 결국에 기억세포 생성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는 거지? 유전 물질을 통한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되는 게 맞지? 무엇과 마찬가지로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는 어땠는데 1문단에 있었어. 1문단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만든다고 했잖아. 자기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이 답이야. 나머지 거 왜 틀린 거 봐야겠지? 3번 기억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뭐가 틀렸어? 기억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물질 아니었는데? 뭐였어? 여기 있었어.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거였어.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것인데 기억세포라고 했어. 기억세포. 틀렸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거야. 자, 4번. 세포 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해서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4번도 많이 고르더라고. 그런데 세포 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했나? mRNA 백신이? 얘들아, mRNA 백신은 여기서 방출되면은 그냥 리보솜하고 결합해서 바이러스 단백질하고 합성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과정은 없었어. 그래서 틀린 것. 자, 5번.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하는 경우와 달리 유전 정보가 제거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백신으로 주입한다? 유전 정보가 제거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주입하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거지? 유전 정보가 없는 단백질을 맞아.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제거된 게 아니라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 암호화한 거 넣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틀린 부분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16번에 2번. 이 답이고 17번에 기억이 뭔가 봤더니 생물체의 세포막이야. 그래서 기억은 생물체의 세포막이구나. 이렇게 딱 써주고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 아는 것. 1번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에. 인산기는 뭐였어? 머리. 얘들아, 머리는 어디에 있었지? 세포 바깥쪽이랑 어디? 세포질의 수용액에 있었지. 그리고 지방산은 소수성 꼬리였지. 꼬리가 세포질에 접하면 안 되지. 꼬리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지. 답 1번이네. 허무하게 쉽게 나왔지. 자, 나머지 거 살펴볼게. 2번. 수용체를 통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특정의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다. 세포 외부 물질이 여기서 뭐였더라? 외부 물질 찾아볼래? 뭐였어? 요거야.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가 외부 물질이었잖아. 이것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켰지. 맞지? 세포막의 수용체에 요 외부 물질이 붙으면 쑥 들어온다고 했었지. 맞는 것. 3번. 내포작용이 발생하면 세포막의 일부가 세포질로 함입되어 엔도솜 구조체를 형성한다. 얘들아, 요것도 일부라는 게 세포막, 기억의 일부인 거야. 같이 들어온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맞네. 4번. 친수성 물질 및 소수성 물질 모두와 섞일 수 있는 양친매성의 인지질. 너무 맞는 소리. 5번.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로 인해 세포 내 친수성 물질이 세포 내외의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 투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맞지? 친수성 물질이 제한되는 건 당연히 소수성 꼬리 때문이겠지. 그래서 17번에 1번. 됐지? 자, 18번 헷갈려.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너희 이거 문제 풀 때 무조건 적어놓고 해야 돼.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너무너무 헷갈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적을 것. A는 뭐냐면 mRNA. mRNA는 음전하였네. B는 뭐야? 인산기 머리.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도 음전하였지? C는 뭐야? 혈장 단백질. 우리 혈장 단백질 아까 했었지? 음전하기 때문에 그 양이온성 지질이랑 붙는다 그랬지. 그 다음에 D가 뭐야? 이온화 지질. 얘들아, 이온화 지질은 어떤 애였어? pH에 따라서 플러스였다가 중성으로 바뀌는 애였어. 어떨 때 플러스였어? pH가 낮을 때. 그리고 어떨 때 중성이야? pH가 높을 때.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자, 1번. D는 이온화 지질은 mRNA가 체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적인 외막, 외부의 막으로 기능한다. 얘들아, 요거 맞지 않아? mRNA가 체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니까 요렇게 이온화 지질로 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야. 2번. A와 D는 모두 음전화. A 음전화, B구나. B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힘 맞겠지. 음전화끼리니까. 자, 그 다음 3번. mRNA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목표는 리보솜에 전달돼서 단백질 합성하는 게 목표잖아. 그럼 전달되기 위해서는 세포 밖에서 D와 결합해야 돼. 얘들아, 이 m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 밖에서 요 이온화 지질과 결합을 해. 그런 다음에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 세포 안에서 이 이온화 지질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지고 mRNA가 방출돼야지 리보솜하고 만나겠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 밖에서 D와 결합한 후 세포 안에선 D와 분리되어야 mRNA가 리보솜과 만나서 단백질 합성을 하겠지. 맞네. 4번. C는 음전화. C가 뭐야? 혈장 단백질이니까 음전화. D는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 이온의 양, 이게 뭐였어? pH의 농도에 따라서 이온화의 정도가 변화한다. 완전 맞지? 5번. A와 결합하면서 D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된다. 얼핏 보면 맞아 보여서 5번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다? 잘 봐. A와 결합하면서 D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잘 봐봐. 이거야 사실. mRNA가 이온화 지질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건 언제 결합하는 거야? pH가 낮을 때. pH가 낮아서 양이온화 되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pH를 높이면 이 D가 중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pH가 높아졌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썼냐면 A와 결합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결합할 때는 양이온이야. 양이온화. 하지만 pH를 높이면서 중성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합하면서 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답 5번이야. 됐어? 선지 어려워서 잘 봐줘야 되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친구가 하나 남았네. 19번 봐봐. 보기는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복합체가 되는 형성 과정.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잘 볼게. 산성 용액에 녹인 mRNA가 있대. mRNA는 항상 음전화야. 그리고 산성 용액에 녹였대. 그리고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이 있대. 여기 보면은 mRNA가 이쪽에 있고 이온화 지질이 이쪽에 있는 거야. Y자 형태의 미세관에 일정한 속도로 흘려보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해서 만나겠네. 만나면 이렇게 혼합돼. 만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인대. 그러면 만난 애를 pH를 높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에탄올을 제거해서
균일한 상태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얻어낸대. 얘들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부터 봐야 돼. 산성용액이다. 산성용액. 산성이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했어? pH가 낮은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얘들아, pH가 낮은 아이랑 이온화 지질이 만나면 이온화 지질이 어떻게 되겠니? pH가 낮으니까 양이온화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mRNA랑 이온화 지질이 합해질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런데 이 만난 애를 pH를 높인다고 했잖아. pH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중성으로 이온화 지질이 바뀐다는 거지. 만났던 애가 이온화 지질이 중성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문제 보자. 1번. 이온화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것은 이 말 어디 나왔어? 여기.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럼 이온화 지질은 얘들아 소수성이잖아. 소수성. 지질이니까. 지질. 그런데 에탄올에 녹았대. 그럼 에탄올도 뭐라는 거야? 소수성. 이 얘기인 거야. 다시. 이온화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다라는 건 여기 나온 거야.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 그럼 얘는 에탄올이 지질과 섞일 수 있는 소수성을 가진 물질이다. 지질은 소수성이야. 지질 분자니까 에탄올도 당연히 소수성이겠군. 이 말인 거야. 맞는 것. 자, 2번. mRNA와 이온화 지질이 녹은 각 용액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서 투입량을 조절하면 이 복합체의 균일도가 유지된다?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 보기에 두 개를 일정한 속도로 흘려보내면 균일한 상태의 복합체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게 이 말이야. 일정한 속도라는 게 투입 속도를 조절해서 라는 얘기고, 균일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 균일한 상태의 복합체가 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란색 친 부분, 보기에 노란색 친 부분이 선택지 2번의 노란색 친 부분으로 그대로 얘기가 나온 거야. 맞는 것. 3번. mRNA가 녹은 산성 용액과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이 혼합되면 이온화 지질이 양전하를 띠면서, 왜 양전하를 띠죠? 산성 용액이니까. 산성 용액은 pH가 낮은 거니까. 그럼 양전하를 띠니까. 그래서 이온화 지질이 양전화가 되면서 mRNA는 음전하니까 결합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지? 4번.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산성 용액을 투석 처리하면, 얘들아 여기 투석 처리한다는 것은 pH를 높인다는 말이야. 요건 다시 말하면 pH를 높인다는 말이야. pH를 높였으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지는 거야. 그럼 이온화 지질은 중성이 된다는 거야. 이 과정 얘기하는 거야. 맞는 거야. 됐지? 5번 어렵거든? 5번은 pH가 높아지면 소수성이 약해져.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이 감소해서 미세한 크기의 복합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걸 하나 생각해보자. 이 답이 결국에 5번이거든? 너희 요게 좀 어려워. pH가 낮은 것과 pH가 높은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볼게. 자, pH가 낮다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 높아지는 거라 그랬지.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양이온화 된다고 했고, pH가 높은 것은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것은 중성화가 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쨌든 pH가 낮으면 양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얘는 친수성이 강해지는 거야. 왜냐면 친수성은 극성을 띠거나 이온을 가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pH가 높아지는 건 중성이 된다는 건 이온이 없어지는 거거든. 이온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소수성이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시, pH가 낮아지는 건 이온이 많아지는 거야. 양이온화 되니까 친수성이 높아지는 것. pH가 높아지는 건 이온이 없어져 중성이 되니까 이온이 없으니까 소수성이 강해지는 것. 이걸 잡고 가야 돼.
됐니? 그러면 pH가 높아졌어. pH가 높아졌어. 그러면 소수성이 어떻게 돼야 돼? 강해져야지. 소수성이 강해져서. 그럼 소수성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소수성이 많아져. 자기들끼리의 인력이 증가하는 거야. 소수성 애들끼리 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왜냐면 소수성이 커지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막 끌어당기니까 인력이 증가하니까 크기도 더욱 큰 크기의 복합체가 형성되는 거야. 얘들아, 세 군데가 다 틀렸어. 여기 소수성이 약해져가 아니라 강해져. 인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 더욱 미세한 게 아니라 큰 크기. 해서 답이 5번이야. 5번. 이렇게 해서 5번 골라야 돼. 학교에서 이제 변형을 하시면 이 부분을 변형을 하실 수 있겠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렇게 공부해주면 돼. 그 다음 20번. 20번은 내가 아까 설명한 거거든. 답이 2번이야 얘들아. 2번 좀 읽어볼까? 엔도솜막의 인산기와 양이온화된 지질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를 봐야겠다. 자, 니은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져서 mRNA가 어떻게 세포 밖으로 방출되니? 라는 얘기거든. 다시 엔도솜막에 있는 인산기 머리와 양이온화된 지질이, 왜냐면 산성화되니까 서로 결합해. 이 두 개가 서로 결합해서 mRNA를 둘러싼 엔도솜막이 붕괴해버려서 2번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2번 하면 되는데 나머지 선지를 한번 볼게. 1번 엔도솜 내부의 pH가 낮아짐에 따라, 여기는 맞거든? mRNA랑 지질 나노 입자는 플러스잖아. 둘 사이에 반발력이 발생할까? mRNA는 음전하고 지질 나노 입자는 양전하가 되는데 반발력이 발생하지 않잖아. 틀려. 3번 내포 작용으로 세포질에 함입된 세포막이 엔도솜 내부의 산성화에 따라 다시 세포 표면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들어와서 엔도솜 막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여기 산성화되면은 여기 세포막이 다시 세포 표면으로 방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 있었어? 없었어. 틀려. 그 다음에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됨에 따라 mRNA가 음이온화되면서, 얘들아 mRNA는 원래 음이온이었어. 음이온화 될 게 없어. 알겠지? 그래서 틀린 것. 5번 엔도솜 내부의 pH 변화는 맞거든. pH가 낮아진다고 했어. 그런데 엔도솜막이 산성화되면서, 괜찮네? 체내 효소에 대해서 엔도솜 분해. 갑자기 체내 효소가 나타나서 엔도솜을 막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 없었잖아. 그래서 5번 틀리는 거야. 이제 20번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여서 실제로 이걸 이제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아이들은 이제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막 골랐던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요 2번 말을 알아두면 되겠지. 얘들아, 됐니? 요렇게 풀면 돼. 요렇게 풀면 돼서 우리 지금 나는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풀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지 5개씩 다 읽어줘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선지 5개를 다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해줘야 돼. 빠짐없이. 다 좋은 선택지야. 그래서 좀 꼼꼼하게 설명하려다고 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다 들었으면 정말 너무 많이 수고했어. 너무 많이 수고했고 나는 여기까지 할게.